보고 또 봐도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지난 5월 남편 하나 믿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만큼 누구보다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며 신혼생활의 단꿈에 젖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대화도 사라지고 함께 밥을 먹는 날도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행방을 수소문하고 가출 신고까지 했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애타는 심정으로 아내를 기다렸던 남편은 이제는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된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사반 가족께서 직접 또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전제를 할 것이 대다수 다문화 가정 커플은 행복하게 사시죠. 예.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이런 사례처럼 일부 좀 불편한 진실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두 사람 국제 결혼 커플이었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네, 일단 제보자는 44살 남성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70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도 남성도 결혼을 굉장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이 여성을 만나고 여성에게 반해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소개받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 신부의 나라인 베트남을 어머니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제보자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언어장애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 이렇게 물었는데 상관없다, 괜찮다고 해서 결혼 약속을 하게 됐고요. 지난해 8월에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결혼 이민자들이 들어오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일정 수준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당분간 베트남에 얼마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남편은 이 아내가 한국으로 언제 입국을 하나 정말 손꼽아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정말 늘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확인했어요. 또 아내도 남편한테 날씨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저는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 붙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따뜻한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었어요. 한국어 시험에 붙어서 올해 5월에 지난 5월에 입국을 하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서 공항에 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죠. 예. 아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정말 재밌는 곳, 좋은 곳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또 항상 다정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어도 더 잘하면 좋으니까 한국어도 더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또 한국어 센터에도 등록해주고 그렇게 자상하게 행동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매일매일 정말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서부턴가 조금씩 아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짧았던 거고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했고 또 대화도 꺼리듯이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남편이나 시부모가 있으면 함께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나 배가 아파. 또 머리가 아파 이렇게 계속 주장하니까 병원에 가봐라 그랬더니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불안하고 하니까는 남편이 뭐라 했냐면 계속 아프다는 사람을 계속 가자고 이제 병원 가보자고 하니까는 병원에 데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프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아내의 태도가 저렇게 좀 변하긴 했지만 남편은 아프니까 저러는 거겠지. 또 혼자 이역만리 와서 얼마나 힘들까 더 신경 써주고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던 중에 함께 어느 날 외출을 한 이 아내, 남편에게 이 얘기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화장실 다녀올게. 네, 이게 지난 7월 4일, 지난 4일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날인 7월 3일에 외국인 등록증이 마침내 나왔고요. 이걸 아내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일에 함께 이 아내 실비보험 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보험회사를 찾게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내를 화장실 다녀온다는 아내를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CCTV에 아내의 모습이 저렇게 찍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사라집니다. 잠시 뒤에 다시 돌아와서 힐끔힐끔 복도에 누군가가 오는지 쳐다보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까지 저렇게 CCTV에 잡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처음에는 이제 혹시나 베트남 친구, 한국에 있는 베트남 친구 만나러 갔나?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자 결국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고요. 또 아내가 어디 갔는지 확인하려고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만나러 갔었는데도 거기서도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9일 날에 자신의 SNS에 아내를 찾는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뭐 하여튼 어디로 갔는지 정말 걱정이 되고 금전적 이유로 가출한 것이면 다시 만나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갑자기 홀연히 사라진 아내의 행동의 그 이유, 원인이 이거였나 하는 또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편 SNS 그렇게 해서 아내를 찾았는데 카톡으로 한 사람이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당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키스하는 사진을 봤다라는 걸 보냈고요.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남성이 함께 있고 키스하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사진을 확인했던 거죠.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무너졌겠습니다. 자,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홀연히 사라졌던 아내가 다른 어떤 베트남 남성과 저렇게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받은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상태였는데 저런 사진을 봤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지금 약간 좀 우울증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먹기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도대체 나랑 왜 결혼했냐. 나는 배신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정말 아내를 믿었다. 그녀는 결국 배신한 거다라고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녀의 결혼 목적이 정말로 한국의 체류 자격을 위한 것뿐이었으면 정말 이기적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 못지않게 또 속상하신 분은 같이 베트남에 가셨던 이 노모시죠. 예. 이 노모시 것도 이럴 것 같으면 오지를 말지 왜 와서 우리 아들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는 게 너무 괴롭다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제보자나 제보자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이렇게 다정하게 행동했다가 결국에는 이 체류 자격을 얻으면 도망가는 이런 류의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6,900만 원, 7천만 원이죠. 아이고야. 가량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합니다만, 자, 박 변호사님, 우리 이 네. 제보해 주신 분께서 이제라도 좀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 혼인 취소, 이혼하고 다르죠.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걸로 되는데 더 강력한 하자가 있는 거는 혼인 무효도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전에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혼인 신고하고 한국에 왔다 그러면 혼인 취소나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사유로 많이 됐다 그러면 혼인 취소라든지 무효는 어렵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입증을 좀 해내야 됩니다. 혼인 무효는 뭐냐면 아예 그 베트남이나 다른 남성이 있었고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뭔가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체류 같은 것 때문에 했다면 혼인 무효도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제 입증하기 쉽지가 않고 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다문화 가정, 이 국제 결혼을 했을 때 부적응 때문에 이렇게 가출하거나 이런 경우도 꼭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단정적으로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